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뉴스를 틀면 촉법 소년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가슴을 쓸어내리겠죠. 저 친구 참 안타깝다. 어쩌다가 저런 상황까지 갔을까? 저런 판단까지 했을까? 또는 내 주변의 아이들이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건 좀 약간 씁쓸하죠. 내 주변의 아이들이 저렇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죠. 이 세상은 모두 다 같이 살아가는 대동사회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청소년의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 갖고 싶어서 영상 촬영합니다. 저도 청소년 마음 잘 몰라요. 사람이 알기 제일 힘든 게 누군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제 자신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고 모를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흔한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희가 살아왔던 시대와 우리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시대를 자기만의 고민과 자기만의 시각과 자기만의 미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함부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 제가 오늘 준비한 시집, 이 시집을 보시면 살짝은, 아주 조금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소개합니다. 이 책은요, 푸른 책들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이에요. 전문 시인이 쓴 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쓴 거예요. 한 편 한 편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 작품도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작품 속에 들려있는 청소년 시인데요. 아버지라는 작품입니다. 아버지, 길에서 주운 지갑 가지고 다니다가 파출소에 잡혔다. 빨리 돌려주지 않은 걸 후회하며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다. 머리를 조아리며 죄인처럼 서 있는 아버지 보며 평소에 엄하신 모습을 떠올렸다. 불안함과 죄송함에 떨고 있는 내 앞으로 조용히 다가오신 아버지, 어깨를 툭 치며 가자, 밥은 먹었냐?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가시는데 울컥 뜨거움이 가슴에 차올랐다. 읽을 때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울컥 차오릅니다. 길에서 주운 지갑인데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파출소에 잡힌 거예요. 파출소에 잡혔다는 이 문장에서부터 오해와 편견과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일지, 내가 이 아이였다면 얼마나 그 따갑고 무거운 시선에 짓눌렸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오신 아버지가 죄인처럼 서 있는 모습, 죄도 짓지 않았지만 죄인이 되어야만 하고,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낮아지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출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렇게 기죽어 있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밥은 먹었냐?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지만 힘없고 이 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정말 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잔뜩 주눅 들었을 이 아버지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 아이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두 번째 시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와 돼지고기. 술만 마시면 돼지고기를 사오시는 아버지,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피자를 사오신 적은 없는 아버지, 오늘도 잔뜩 술에 취해 돼지고기를 사오셨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다.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하라고 다그치는 여느 때와는 달리 오늘은 식탁 위에 놓인 고기만 쳐다보신다. 또 돼지고기라며 눈살을 찌푸리던 내 앞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통곡하신다. 어머니,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여주셔야죠. 왠지 돌아가신 할머니의 속을 썩였을 젊었을 적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나중에 어른이 된 뇌가 술에 취해 사들고 올 것은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시를 읽고 갑자기 또 울컥해서, 피자를 사오시지 않는 아버지를 섭섭해했던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왜 술만 취하면 돼지고기를 사들고 집에 와서 김치찌개를 끓이라고 성화를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운 사람, 가장 미안한 사람, 그리고 가장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대상, 어머니였던 거죠.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으로 아버님은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김치찌개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동은 이런 후회의 어리석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청소년 아들의 모습이죠. 나중에 어른이 된 뇌가 술에 취해 사들고 올 것은 무엇일까? 저희는 청소년들이 가볍게 생각이 없다. 우리 때와는 너무 다르다. 얘들이 부모를 존경하기나 할까? 라는 등등의 오해나 편견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세요? 제가 읽어드린 두 편의 시만 들으셔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 편의 시 잠깐 소개할게요. 이번에도 똑같은 푸른책 출판사의 악어에게 물린 날. 정말 재미있는 위트가 넘치는 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무단결석 3일째 이 작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무단결석 3일째. 무단결석 3일째 선생님께서 가정 방문 오셨다. 대접할 게 없어 커피를 타드렸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빠처럼 설탕을 듬뿍 넣어달라는 선생님. 아빠와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 걸까? 고등학교 진학 문제일까? 난 인문계 가기 싫은데. 공고 졸업해서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선생님 가시고 설거지 하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설탕통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금통이 있다. 소금 프림 커피 마신 선생님. 가실 때 잘 마셨다며 등을 두드려 주셨는데 마음이 짜다. 정말 마음이 짭니다. 짠합니다. 요즘 학생들 학교 무단결석도 참 많이 하고 학교에 가면 잠만 잔다 그래서 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중학생 우리 친구가 3일째 무단결석인 자신을 찾아와 준 고마우신 선생님에게 대접할 게 없어서 타드린 커피에 설탕 대신에 소금을 잔뜩 넣어서 타드린 거죠. 그 짠 커피를 진지한 이야기와 함께 마시고 돌아가신 이 시대의 진정한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이 있기에 우리 청소년도 방황하고 멀리까지 뛰어가고 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알 수 없는 우리 청소년, 깊이와 넓이와 방향과 색깔을 절대 알기 힘든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청소년이 직접 쓴 시집 소개해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한때는 질풍노도의 청소년이었던 어른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해 이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